당진에서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와 주변 원주민 마을의 행정구역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인명피해가 났을 때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충청권에서는 8만 곳이 넘는 곳이 해당되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봤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서천 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한 임시시장이 오는 4월 문을 열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특화시장 신축도 1년 6개월 안에 초고속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일형 당뇨병 학생들의 의료비와 건강관리 지원에 나섭니다. 혈당관리기 구입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보건교사도 추가로 배치해 정기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 지역이 대부분인데요. 당진에서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와 그 주변 원주민 마을의 행정구역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보무 기자입니다. 당진 시내 80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행정구역상 주변 마을과 함께 당진 1동 수청 2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당진시가 이 아파트만 따로 떼서 별도의 통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주민들과 아파트 주변 마을 주민들이 분리돼 각각 다른 통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설 예정인 통은 당진 1동에만 3개, 모두 대규모 아파트만 하나의 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당진시는 주민들과 당진 1동이 통 분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와 주택, 빌라가 같은 통으로 묶여 있다 보니 통장의 업무 부담이 늘고 관리 부실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비롯해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별 과소 감위를 해소하고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읍면동 건의에 따라 통반 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통분리가 꼭 필요하다는 게 현장 대다수 목소리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원주민들이 아파트를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아파트 이제 원주민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걸 서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이게. 반면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통이 신설되면 마을회관 같은 시설 조성비 등 행정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번 분리를 하면 다시 합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다시 가구수가 줄었을 경우에 다시 통합에 관해서는 실은 전체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합통 합리에 대해서 조례에다 담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 요구에 그때그때 대응할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아파트가 자연불하게도 이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 단지 한 개 더 생겼다 그래서 자꾸 통을 만들다 보면은 이거는 한계가 있을 거고. 당진시는 이번 조정이 조례에 담긴 기준을 근거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된 거라며 새로 생길 통에선 기존 아파트 주민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 이번 통신설 내용이 담긴 조례안은 이번 주 당진시의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전국 83만 개가 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충청권은 8만 600여 곳이 적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미정 기자,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인데요. 중대재해가 났다고 해서 모든 사업주가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고의가 없었는지, 사고가 예상되는데 조치를 안 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안 했을 때만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 동안 예외로 했는데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확대 적용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어딘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계약직 사원과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포함되고요. 각 매장과 본사를 합해 5명이 넘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면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안전보건 관련 경영 방침을 모든 직원에게 알리고 관련 인력과 시설 등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 사업장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해야 합니다. 또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둬야 하는지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해서 카페나 빵집 등 음식점에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임업 등 5개 업종은 직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 담당자를 따로 둬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면 되는데요. 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 초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를 나눠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미정 기자였습니다.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청 첫날인 지난 29일 접속자가 폭주하며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연 1%대 저금리에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어 많은 부모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순자산 보유액이 4억 6,900만 원이 넘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례 금리는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1.6%에서 3.3%, 전세 자금은 1.1%에서 3%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5개 시중은행과 기금이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천 특화시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임시상설시장이 4월 초에 문을 열 전망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억 원을 투입해 광어 도미축제 이전에 임시시장을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특화시장 신축은 1년 6개월 안에 초고속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화재 피해 점포 257곳에 재해구호비 등 500만 원씩을 지급한 데 이어 설명절 이전에 점포당 생활안정자금 70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화시장 이 신축은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적으로 하는 통키 방식으로 추진해서 그 공사 기간을 단축을 시키고 또 이번에 그 신축을 하는 수안시장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그런 명품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이 1형 당뇨병 학생의 의료비와 건강관리 지원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1형 당뇨병 학생들을 대상으로 혈당관리비 구입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1형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정기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기준 도내 1형 당뇨병 학생은 12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태안에서 일형 당뇨병 환자를 둔 일가족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29일 밤 9시 15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 내부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7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4월 홍성 산불 등 충남도 내에서 77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1,800헥타르 면적의 산림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10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48%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과 담뱃불 실화가 각각 26%와 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 시군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 17일 홍성과 서산 등 5개 지역에 산불 진화 헬기를 배치했습니다. 예산시장 방문객이 한 달 만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산군은 1월 한 달 동안 예산 지역에 약 52만 명이 방문했고 그중 예산시장을 찾은 방문객은 30만 2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당호 출렁다리에 6만여 명이 방문해 방문객 수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업가 백종원 씨와 협업으로 문을 연 예산시장에는 지난해 1월 재개장 이후 약 3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방문했습니다. 서산시가 설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산사랑 상품권의 발행액을 확대합니다. 서산시는 다음 달 서산사랑 상품권의 발행액을 기존 75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또 1인 구매 한도액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도 10%로 올려 판매할 계획입니다. 상품권은 다음 달 1일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 가맹점 6,4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내년도 외부 재원 확보 목표액을 6,20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서산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외부 재원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산시는 계속 사업으로 가로림만 객벌식생 복원 사업 150억 원과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약 9천억 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180억 원과 해미읍성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100억 원 등을 선정했습니다. 서산시는 사업 완성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 지역 정치인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2차 공모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한 경우로 공모에 선정되면 도와 시군이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기업당 10명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사회초년생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위 제한을 없앴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태안군이 올해 경로당 60곳을 순회 진료합니다. 한의과 공중보건의로 구성된 진료팀은 지난 26일 태안읍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순회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진료팀은 침치료와 혈압, 당뇨 측정 등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경로당 추가 방문을 통해 환자의 치료 경과를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2022년부터 해당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군민 4천여 명을 진료했습니다. 예산군이 기후변화 속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산군은 사과가원에서 전환하는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 품종은 블랙사파이어와 체리, 만감류 등입니다. 예산군은 20억 원을 투입해 비가림 재배시설과 방풍망, 묘목구입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 달 16일까지 예산 능금농협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